던 날에 있는 찰리 선생님의 작가의 말입니다. 인생은 소풍과도 같은 지구별 여행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여행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길을 잃어 벼랑 끝에 서기도 했던 처절하리만치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학사랑 신문 3인 공조 시집을 출간하며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아픔조차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보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절망, 그리고 위로, 젊은 시절 20대 후반의 패기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제조와 무역 유통을 경영하며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대의 파도였던 IMF 외환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리점들의 연쇄 부도 속에 저 역시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부도를 막아보려 몸부림쳤던 6개월의 시간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 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긴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같았던 그 시절, 들려온 소식 하나가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이 회사를 인수하여 지금은 버듯하게 성공한 기업으로 일구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저는 쓰러졌지만 제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난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투병, 죽음의 문턱에서 볶은 곡식을 씹으며 종합병원 3곳을 전전하며 쓰러지고 입원하기를 2-3년 주기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남양주 수동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장장 12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제 몸무게는 80kg에서 56kg까지 빠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같았습니다. 심각한 빈혈로 걷기조차 힘들었고 복수와 객혈이 멈추지 않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연히 읽은 책의 한 구절이 희미해져 가는 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살아야겠다. 살아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병원에서 내어주는 볶은 곡식을 한 주먹 쥐고 씹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3-4개월을 매달리니 기적처럼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몸을 일으켜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평생 찍어왔던 사진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암 한우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주는 행복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암 한우 문학 지휘를 담당했던 원기호 교수님과 함께 병원 로비, 경춘선과 중앙선의 전철역, 그리고 KBS 본관홀에서 암 한우 가족사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렌즈 속 환우들이 웃을 때 저희 병도 함께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심은 생명의 씨앗, 죽음의 공포가 수시로 찾아오던 투병 중 병원 침상에서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은 제 인생의 나침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참혹한 광경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메마른 땅에 우물 하나는 파주고 죽어야겠다. 이대로 죽더라도 생명수는 남기고 가야겠다. 그 결심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 암 한우들을 설득하여 임시 회원을 모집했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프리카의 생명수 우물파기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기적같은 여정에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학사랑신문 정혜정 이사장님과 임원분들께서 3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정혜정 이사장님, 천사 글로벌 미션 홍경숙 목사님, 오카리나 김태형 권사님, 주 선라이즈 강경구 회장님과 함께 직접 아프리카 땅을 밟고 그 벅찬 감동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땅에서 맑은 물이 솟구칠 때 느꼈던 그 희열은 제 투병 생활을 버티게 해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치유제였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꿈, 천사 지구마을 나눔학교, 투병 기간 암 한우들에게 보냈던 포토 일기와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모아 시를 썼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오늘 이렇게 3인 공저 시집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걸어나온 저희 생존 기록이자 감사 일기입니다. 내년에는 천사 지구마을 나눔학교의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나라에서 은혜 갚는 겸손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저희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지구별 여행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 IMF 부도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과 초등학생이었던 이들은 긴 투병 생활을 하는 아빠의 빈자리 속에서 커야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에 사무치지만 엇나가지 않고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과 아내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기적같은 치유를 경험하며 저는 지금 덤으로 얻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행복사진 봉사와 치유 음악회를 통해 그리고 아프리카 우물파기를 통해 저는 매일 구별 여행의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3인 공저 시집 발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문학사랑신문 정혜정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남양주 시인협회 홍중기 고문님과 송덕영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시집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어느 맑은 날, 천사 지구마을 나눔학교장 찰리 김한철 드림. 다시 이거 너무 슬퍼서 마른 가지 김완철. 햇살은 부서져 황금빛인데 내 작은 그림자는 잿빛이다. 책가방 대신 나무 한 짐, 교복 대신 흙먼지 묻은 옷, 친구들 웃음소리 흘러가는 학교 담장 아래를 지난다. 어깨 위에 풀벌레 소리, 작은 손에 까칠한 나뭇가지. 무게는 늘어나고 걸음은 더 무거워진다. 저녁놀 붉게 물든 마른 풀밭에 앉아 내일도 또 이 길을 걸어야 할까. 묻고 싶은데 하늘은 말이 없다. 오늘 밤엔 따스한 밥 한 그릇 꿈에서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너무 슬퍼할까요? 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마음을 맞춰 책을 낸다는 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첫눈 내리는 날, 제목도 아름답고 표지 그림도 예쁩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집을 내신 김한철 시인님, 나눔학교 교장님 축하드리고요. 본인의 삶이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빕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경이롭고요. 정말 이 감격 같은 우리 변수 기사님 그 앞길에 정말 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랑 같이 그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병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이렇게 완쾌가 되셔가지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환우들한테 무한한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눈 내리는 날 이와 같은 그런 만남을 다시 갖게 해주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한우들이 김한철 시인과 같은 그런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새해 들어서 신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진짜 열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책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새 힘을 받았어요. 정말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시는구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서 아름답게 선교하시고 또 꿈을 꾸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앞길에 날마다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늘 축복하고 늘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같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해왔는데 이 글로써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사연이 구구절절하고 마음이 정말 그 울림이 오는데, 야, 저렇게 글을 쓰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야, 나도 좀 글을 잘 써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맞아요.